챕터 1 당신은 지금 투명인간입니다. 명절 식탁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당신만 빠져 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봅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챙기기 바쁩니다. 손자는 당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을 꺼냅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아들이 짧게 답합니다. 그냥요. 그게 끝입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에 당신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곁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완전히 혼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무시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하찮게 보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버릇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들어야 할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안에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날 것 그대로 꺼내놓겠습니다. 챕터 이 구체적 사례와 상황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들매 민나.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75세 김 씨는 평생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식 학원비, 결혼 자금, 집 보증금 다 됐습니다. 허리가 휘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의 집에 갔다가 현관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낮잠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재택근무 중이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눌러 혼자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과일이 있었습니다. 드세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그 집에서 2시간을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60대, 70대가 똑같은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거기 있지만 존재는 지워진 채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신체의 약화입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계단이 무섭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같은 말을 2번 합니다. 자식의 눈에는 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정서적 고립입니다. 은퇴 이후 당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직함도 없습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매일 전화해줄 동료도 없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기댑니다. 밥은 먹었냐? 언제 오냐? 왜 전화를 안 하냐? 자식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 중에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압박감 때문입니다. 셋째는 주도권의 상실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인가 결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 선택도, 여행 계획도, 심지어 오늘 저녁 메뉴도 자식이 정해줍니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어른에서 노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어른은 존중을 받습니다. 노인은 배려를 받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배려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존중은 수평으로 오갑니다. 당신은 지금 배려는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존중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 온 것은
자식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 나이 들어버린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억울하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분노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정확히 옳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이제 엉뚱한 곳이 아닌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19세기 가장 냉혹한 철학자가 오늘의 당신에게 건네는 불편하지만 강력한 조언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3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지혜 정신의 자립 당신 안에 이미 전부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을 단순한 철학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후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서럽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하루가 불안합니다. 며칠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다. 혹독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 당신을 살릴 진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언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사람에게서 존중은 사라집니다. 자식이 당신을 하찮게 보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을 낙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낙엽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낙엽은 바람에 쓸려 다닙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낙엽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후 방향을 잃은 채로. 그러나 낙엽도 땅에 떨어지면 걸음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한 나는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풍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의 자립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집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좌우되는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열 열쇠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30분을 완전히 혼자 보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TV를 끄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만큼 오래 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흘만 반복해 보십시오. 조금씩 당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 자립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에너지는 엉뚱한 곳에서 새어나갑니다. 다음 챕터에서 두 번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4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지혜 관계의 정리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깨닫습니다. 서로 찌르지도 얼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인간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과 너무 가까워지려 합니다.
손자 육아에 깊이 개입합니다. 며느리의 살림을 간섭합니다. 자식의 직장 걱정을 대신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당신과의 거리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당신은 그 거리를 느끼면서 더욱 불안해집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사교적인 사람은 혼자서도 완전한 사람이다.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관계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에 굶주린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지치면 거리를 둡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오히려 나아집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부담이 없는 곳에 사람은 더 자주, 더 기꺼이 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먼저 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만. 그 대신 그 시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산책이든, 책이든, 오래된 음악이든,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관계 정리의 시작입니다. 정신도 세웠고,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당신이 가장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5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지혜 몸의 근력 품격은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토대다. 아픈 거지는 건강한 왕보다 더 불행하다.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를 60세 이후에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하찮게 보는 시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처음은 아마도 당신이 처음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순간부터였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손을 잡아야 했을 때, 병원에서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야 했을 때, 혼자서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이끌던 사람에서 자식이 당신을 챙겨야 하는 사람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60세에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70세에는 10%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걷는 것도,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때 당신의 품격은 몸과 함께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단순히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힘이 곧 존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과 굽어서 천천히 걷는 사람에게 세상이 보내는 시선은 다릅니다. 이것은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세 하나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당신의 존재감을 만듭니다. 악수의 힘이 당신의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스로 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65세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75세에도 혼자 걷고 혼자 장을 봅니다. 65세에 포기한 사람은 70세에 자식의 부축을 받아야 합니다. 그 5년의 차이가 당신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비싼 옷을 입거나 멋진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품격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 오늘 딱 10분만 걸으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 보십시오.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0분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근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3가지 지혜를 어떻게 삶에 녹여낼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챕터 6 마무리. 당신은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첫 번째, 정신의 자립. 당신 안에 이미 전부가 있습니다.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정리. 가까울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몸의 근력. 품격은 말이 아니라 자세와 걸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10분의 움직임이 10년 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남은 노후를 결정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하찮게 보는 진짜 이유는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스스로의 몸을 돌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식도 달라집니다. 세상도 달라집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30분의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는 하루. 10분의 걸음. 이 작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다시 씁니다. 인생은 늦은 것이 아니라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본은 6075세 시니어 시청자를 위한 유튜브 영상 대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을 현대적 노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였습니다.